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50대가 되어서야 겪게 된 남편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23년,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한 번도 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챙기고 그게 제 전부였죠. 주변에서도 정말 금슬 좋은 부부네라고 많이들 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지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그런 것들로만 대화했거든요. 남편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저도 제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깊은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하지 않게 되었어요. 50세가 되던 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던 사람이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휴대폰 좀 볼까? 농담처럼 말하면 왜? 뭐 볼 게 있어? 라며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야근이 부쩍 늘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고 처음에는 우리 남편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 50이 넘어서도 일에 열정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여보,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접대했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2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연락했을 때 저는 차를 몰고 남편 회사로 가봤어요. 여러분, 주차장에 남편 차가 없었어요. 건물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야근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서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3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윤서라는 이름으로 오늘 저녁 몇 시에 봐? 라는 내용이었어요. 윤서. 남편 회사 신입사원이에요. 작년에 신년회에서 한 번 본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윤서가 누구야? 그때 남편 얼굴이 정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6개월 전부터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너무 일상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패턴, 똑같은 대화. 윤서와 있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23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23년 동안 쌓아온 게 그냥 지루한 일상이었다고? 남편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다음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윤서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윤서는 시선을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부인이시구나. 역시 만나 뵙게 되네요. 근데 왜요?
남편 관리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녀는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만 만나요. 당신 아직 젊잖아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진 말아줘요. 제가 애써 차분히 말했지만 윤서는 손톱을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저는요, 아저씨가 좋아요. 부인한테선 못 받는 거 제가 다 주고 있으니까. 아줌마는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하세요. 그녀의 싸늘하고 뻔뻔한 말투에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저는 끝까지 침착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불러내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23년을 함께한 게 그렇게 하찮아? 제발 그 여자랑 정리해. 그럼 나도 모르는 척 넘어갈게.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 윤서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근처로 찾아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윤서가 서로 손을 꼭 잡고 거리낌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남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윤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오빠를 연발했습니다. 23년 동안 저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 두 사람 그렇게 좋으면 끝까지 가봐. 대신 내 23년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모텔 주차장에서 찍힌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캡처했고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해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윤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느라 법적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변호사와 상담을 다니며 자료를 정리하는 여자가 된 겁니다. 모든 증거를 챙겨 변호사에게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부인께서 우위를 점하실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 윤서랑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 든다 했지? 좋아. 그럼 평생 젊게 살아봐. 대신 가진 건 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소송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명백했고 윤서는 위자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큰 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큰 아이는 이미 눈치챘는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작은 아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돼? 하면서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정말 컸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23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려니.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우선 일자리부터 구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서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컴퓨터도 서툴고 업무도 모르겠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 느낌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별거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예뻤다면, 더 배려했다면 그 여자가 아니라 나를 봐줬을까? 밤마다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아침에 혼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남편의 출근 준비에 쫓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아침상을 차리던 저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느긋하게 차려 먹었어요. 가끔은 김치볶음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얹어 먹고 가끔은 빵에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졌어.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단 몇 마디의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쉽게 지워지나요? 그 사람과의 여행,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 수많은 명절과 기념일들, 남편과 함께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돌아오게 할까? 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남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걸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불편하지 않게 집안 분위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고 싶던 드라마도 남편이 뉴스나 스포츠를 원하면 조용히 TV를 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봅니다. 가끔은 혼자 영화관에 가서 로맨스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처 산책길을 걸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여유를 즐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더 밝아 보여라고.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졌고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처럼 중년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 이혼 후 홀로 사는 분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저만의 인간관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로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이들과 대화해요. 제 꿈에 대해서, 제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저를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이제 다 컸으니까요. 작은 아이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해요.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요. 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사는 커피 한 잔이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최근에는 승진도 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되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여러분, 저는 남편의 배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늦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막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오늘 정말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여러분, 인생은 50부터 시작이에요.